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원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 3가지 정도만 겹쳐도 이 인간은 말이 안 통하는 껍데기만 인간이지 이거 거의 유사인간이구나 하실 겁니다. 사귀고 있다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고 결혼 상태라도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악성 나르가 현실에서 하는 짓. 이들에게는 숨쉬듯 당연한 짓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도른 짓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중 3가지 정도만 겹쳐도 같이 사는 게 정말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부모 나르 중에 항상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남들은 자든 말든 집에 불 다 켜고 청소기 돌리고 TV나 유튜브 크게 틀고 지만의 아침을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수도 없이 남들 잠 좀 자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지. 근데 아무리 말해도 도리어 화내거나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다 포기 상태.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지 일찍 일어났다고 다른 사람 깨든 말든 불 다 켜고 시끄럽게 하는 인간. 이 유사 인간에게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 이런 나르 특. 지가 자거나 쉴 때는 가족 모두 찍소리 내면 안 되고 불 꺼야 돼. 시끄러우면 좌우로 미친 개처럼 날뛰어. 내로남불로는 지구 1위입니다. 아빠 나르 중에 미성년자 딸 앞에서도 옷 벗고 다니거나 잘 때 홀딱 벗고 자는 미친놈이 있어요. 위통만 벗는 게 아니고 빤스까지 벗고 잠잔다는 거지. 이제 딸도 사리분별하는 나이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거 딸한테 안 좋은 영향 줄 수 있다고 말하면 네가 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면서 네가 나를 변태 취급한다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내 탓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정신이 많이 이상해.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다거나 친구랑 싸웠다거나 이런 고민 말하면 너 촉법이니까 깜빵 안 가고 처벌 안 받으니까 의자로 내려치거나 돌로 찍으라고 가르칩니다. 지 마음속에 있는 악과 폭력을 자녀에게 계속 쏟아내면서 센 척하면서 자녀에게 처맞고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버리라고 일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자녀가 고민 상담 안 할 때도 앉혀놓고 다른 인간 절대 믿지 말라고 세뇌하면서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해요. 근데 자식이 제일 안 믿고 싫어하는 게 지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나르가 절대 못 끊는 게 배우자 욕이에요. 그 어딘가에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배우자를 욕해야 돼. 그걸 못하면 중농병 걸렸기 때문에. 무한대로 자녀에게도 배우자 욕합니다. 자녀가 배우자랑 친하려고 하면 보복도 불사한다는 거. 이상한 거 트집 잡아서 괴롭히는 거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걸 당하면 강렬한 내적 갈등이 생기면서 앞으로의 관계 방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또 어떻게든 지 편만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녀끼리 원수가 되든 엄마와 아빠 자녀들이 편이 갈려 가족관계가 파탄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자기만 옳고 자기 입만 유지되면 그만이거든. 자기만의 이상한 강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들이 볼 땐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규칙이나 기준이거든요. 그 정신병적 강박적 규칙을 가족들에게 무한 강요해요. 그대로 안 하면 난리 치면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지. 자녀가 성인이고 결혼도 했다고 해봐요. 근거 없이 자녀에게 네 배우자도 네 용해 먹고 너 사랑 안 한다면서 틈날 때마다 무한 이간질합니다. 지가 인간 못 믿는 걸 자녀 부부관계에 덮어 씌워. 자녀 가족이 화목하면 참 다행이다 좋다 이래야 되는데 자녀 가족끼리 화목한 걸 못 견뎌. 지들끼리만 화목하면서 거기에 내가 없잖아. 자녀 가족끼리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 참 다행이다 해야 되는데 지 빼놓고 갔다고 죄책감 주고 화내거나 우울하다고 아프다고 해서 초칩니다. 지가 맨날 가족들에게 막장짓하고 고문하다시피 괴롭히고 해야 될 의무는 개뚝이나 안 하고 인간 폐기물처럼 굴어놓고 너는 나를 싫어해. 너희는 나를 사랑 안 해. 가족이란 것들이 반겨주는 사람은 하나 없어. 이러면서 가족 탓을 한다고. 미친 거지. 사랑하겠냐? 당연히 증오하는 게 자연의 흐름이지 왜 눈 가리고 아웅이냐고. 범죄자가 피해자 괴롭히는 정도의 짓거리를 해놓고 내가 남편인데 아내인데 부모인데 어쩌고 저쩌고 상대에게 왜 자기를 사랑 안 하고 존중 안 하고 인정 안 해주니. 남들한테 했으면 이미 감옥 갈 짓을 한 놈이 맨날 가족 괴롭히고 욕하고 폄하하고 비난해놓고 가족들에겐 지워버리고 싶은 지겨운 대상일 뿐인데 가족들이 지를 인정 안 해주고 피한다고 메타인지 증발된 소리만 짓거립니다. 자녀 포함해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진짜 말라 죽을 것 같든 말든 진짜로 관심이 없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게 생겨도 진짜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없어도 치열하게 일하지도 않아. 지 개인적으로는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성공하든 말든 정말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기한테 저항감이 있는 자녀는 성공하지 않길 바래서 일부러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가 귀찮지 않기만 원하거나 자기 자원이 자녀한테 가는 것도 싫어해요. 자녀를 독립 못하게 하려고 자녀에게 엄청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그냥 주저앉혀서 자기 근처에서 자기 말 들으며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인간의 코골이가 아닌 사자나 코끼리처럼 인간 크기를 초월한 수준에서 날 법한 탱크처럼 코 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소리가 커서 절대 같이 잘 수가 없는 거야. 옆방에서도 자기 힘들 정도로 소리가 크다고. 같이 자면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거지. 하도 피곤해서 지쳐서 잠깐 졸았다가 또 시끄러워서 깨고. 이 수준으로밖에 못 자서 이 정도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토하고 기절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발 잠을 따로 자자고 너무 힘들다고 해도 개 삐지거나 보복하거나 자기는 꼭 같이 자야 된다고 우겨. 그럼 코골이 수술이라도 해라 하면 그건 또 안 한다고 한다? 그럼 어떤 코골이 방지 기구를 끼고 자자고 하면 개 못마땅해 하거나 끼고 자다가 잠 잘 못 잔다고 금방 쳐 빼고 또 끼라고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보복해요. 코골 때마다 깨우면 하루에 수십 번 깨워야 되는데 몇 번만 깨우면 지는 짜증 오만 짜증 다 낸다고. 상대가 피곤해서 입술 다트고 다크서클 입술까지 내려와서 병원 가서 링겔 맞아도 지는 같이 자야 된다 이거야. 그냥 연애 중이면 무조건 헤어지세요. 만약 결혼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한다? 자녀한테까지 짜증내면서 보복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야. 인간은 지옥구밖에 없어. 평소에도 엄청 괴롭히면서 성적으로도 상대가 원치 않는 일방적인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나르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자기 요구대로 안 해준다? 보복하고 열심히 괴롭힙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다른 트집 잡아서 보복성으로 괴롭혀서 결국 배우자가 자기 말 듣게 만들어요. 그냥 집안일, 육아, 감정 쓰레기통 하는 노예 플러스 성노예로 여기는 거야. 이 정도로 당하고 있다면 몇 년 잡고 경제적인 독립수단을 강구하고 유리한 타이밍을 잡아서 이혼하는 게 나아요. 이런 게 아빠로 있다고 자녀한테 좋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중세시대의 전쟁 노예급이야. 미성년 자녀에게 할 말 못할 말 없이 다 해대요. 아동학대야. 어린 자녀에게 부부 성관계 고민, 배우자가 바람핀 구체적인 이야기, 자기가 바람핀 이야기, 이딴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면서 자기 고민 상담 플러스 자기 편 만들기 플러스 의지하기 플러스 상대 욕하기 플러스 자기가 바람피거나 개판치는 걸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며 합리화하고 동의 구하고 공감 이해 구하고 상대 부모 미워하게 만들기. 이렇게 미성년 자녀를 자기를 위해서 착취한다니까요. 자기가 바람피고 있는 애인을 만나는데 애를 데리고 가기도 해요. 자녀에게 암묵적 인정을 받아내고 자녀가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자신과 동맹 맺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자녀는 상대 부모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지지. 엄청난 죄책감과 분노, 자괴감, 인간에 대한 불신, 자기 혐오를 가지게 되는데 이 미친 나르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느끼든 말든 지만 좋으면 그만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이렇게 괴롭겠지라는 인식 자체가 없거나 그래요. 완전 고장난 인간인 거지. 지는 비밀을 혼자 간직할 필요가 없으니 자기 부담은 확 낮아지고 자녀와 강제로 지 책임과 죄책감을 나눠버리는 거야. 강제로 공범 만들어서 나중엔 자녀 앞에서 바람피는 인간이랑 대놓고 통화하고 이것도 참 인간 아니야. 제가 독재자가 된다면 이런 부모는 영구 노동령에 처할 겁니다. 지가 감기나 코로나 같은 거 걸려놓고 집에선 당연히 마스크 안 하고 물품이나 수건 같은 거 그냥 같이 써버려요. 일절 다른 가족이 감염될까봐 조심해주는 게 없어. 반찬이나 국 같은 것도 침 듬뿍 묻힌 숟가락으로 떠먹어버리죠. 상대가 걸리든 말든 진짜 노상관인 거. 그러면서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걸렸을 때 지 몸 엄청 사리고 옮을까봐 안절부절 뭐라고 해댑니다. 이 유사인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아나 싶은 거지. 가족 모두가 이나르는 꼴통이다 속으로 다들 확신하고 가족 안에서 좀 왕따처럼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나르가 경제적으로 사업이나 투자하다 쫄딱 망해서 빼박 죄인이 되거나 일을 오랫동안 안 해서 좀 힘이 떨어지고 다른 가족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해서 경제력이 생긴 상태일 때 가족 모두가 들고 일어나면 진짜 쫓겨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을 때 나르가 힘을 잃고 소외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지 영양제나 보약 같은 건 엄청 야무지게 혼자 챙겨 먹습니다. 지 건강은 끔찍하게 챙겨요. 꼴보기 싫기론 대장이지. 집에서는 이게 사람 새끼인가? 이런 인간 쓰레기 말종 인성이 있나 싶은데 밖에선 호호호 착하고 선하고 양보하는 인간인 척하는 놈들 많습니다. 집에선 인간의 언어가 아예 안 통하는 우기기 짐승 한 마리가 있는 거지. 이중인격 끝판왕. 나르가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생겨서 피해자랑 같이 상담이나 정신과에 갈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상담하고 나면 제대로 된 상담사나 의사라면 나르의 양육 방식이나 대화 방식이나 태도나 그 상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 꿰뚫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실력이 있다면 나르가 말하는 말의 내용 이면을 꿰뚫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들어온 속내를 들킨단 말이야. 그럼 희생자가 이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결국 독립하거나 내적인 힘이 생길까봐 나르는 엄청 불안해진다고. 상담실 나간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그 전문가들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아냐? 우리 사회를 아냐? 나에 대해 알아? 지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 이렇게 비난하고 부정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전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 바로 분위기 개판내고 보복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아프다고 하거나 뭔 짓을 해서라도 그 상담 안 받겠다고 하고 희생자도 못 받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애할 때부터 했던 말들이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 거짓말인 거. 가족들의 직업이나 경제력이라든지 자기 학위나 직업, 병력, 범죄, 빚 이런 걸 다 구라친 거지. 최대한 거짓말치고 회피하다가 정말 들키게 되면 일부러 속이려던 게 아니고 어쩌고 헛소리하거나 말을 안 한 거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지려는 거짓말보다 더 악마 같은 소리를 떠든다고. 지도 그걸 알면 상대가 자기랑 헤어질 급의 문제라는 걸 알아서 일부러 말을 안 해놓고 따지고 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나와. 이따구로 말하는 인간이면 정말 노답이에요. 앞으로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인간인 거야.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았으니까 숨긴 거면서 그걸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중요한 건 줄 몰랐다고 우기면 진짜 사기꾼 마인드인 거고, 지 주장처럼 중요한 요소인지 정말 몰랐던 거라면 이런 것도 구별 못할 정도라면 존재 자체가 앞으로 수없는 피해를 줄 인간이라니까. 그따구로 살 거면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놈인 거지. 남의 아픔에 공감력이 없어. 그냥 타인의 정신적, 신체적 아픔은 귀찮은 거일 뿐이야. 원수나 평소 나를 괴롭힌 싫은 인간에 대해서는 아프든 말든 공감 안 되고 그냥 귀찮고 믿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쳐. 그런데 자기를 평소 챙겨주던 꽤 가까운 사이인 사람한테도 이런다고. 상대가 만약 암 수술 받으러 가야 돼서 자기가 좀 대체해줘야 된다? 상대가 힘들든 말든 죽든 말든 그냥 자기가 대체해줘야 된다는 것만 진짜로 싫은 거야. 그럼 이 나르가 아프면 돌봐줘야 된다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인간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지가 아플 때는 상대의 연민이나 공감력을 이용해서 지 힘든 거 도와주게 만들거든. 머리로는 아는데 지가 아플 때 남의 마음을 이용해서 누리고 지가 해줘야 될 때는 진심으로 귀찮아하는 거. 악독한 나르 중에는 가족들이 애정하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들을 가족들이 없을 때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버려버리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악성나르일수록 나이 들수록 자기도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가족들에게는 평소에도 지는 평생 지키지도 않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동물들이 유난히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 같으면 가족들이 나르만 두고 나갔다 왔는데 나르와 있었을 때만 항상 반려동물 상태가 이상하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또 애인 중에도 상대 반려동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놈에게만 공격적으로 군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아니겠지 하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나르 지는 동물 싫어하는데 이 애인과는 동거하거나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러니 애인의 반려동물을 미워하고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악마 새끼들도 현실에 존재합니다. 나르가 가족 모두가 정말 강력하게 지를 손절하려고 하거나 상황이 지한테 아주 불리할 때, 경제적으로나 가족들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려 하거나 바람핀 것까지 들켜서 완전 불리한 상태로 이혼당하려 하거나 이렇게 완전 핀태에 몰렸을 때, 앞으로 변하겠다느니 반성한다느니 잘하겠다느니 질질 짜면서
지금 합의한 규칙 꼭 지키겠다고 헛소리 하는데 이거 믿고 또 봐주면 잠깐 지키다가 지 불리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교묘하게 상황을 역전시켜가면서 똑같은 위기 상황에 다시 안 걸리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복수합니다. 악성 나르 중에는 TV 보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항상 잔인한 이야기 하면서 자기는 수틀리면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 자주 짓거리는 놈들이 있어요. 잔인한 예시를 계속 디테일하게 씹으리면서 항상 내가 이런 놈이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내 말 안 듣거나 네가 날 떠나려 하거나 이혼하려 하거나 덤비거나 하면 니네 가족들까지 싸그리 어떻게 하겠다고 평소에도 계속 협박해대는 겁니다. 완전 흉악범 마인드죠. 나르는 배우자가 큰 병 걸려서 수술하거나 투병하면 자기 인생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병 걸려서 골골대는 배우자 만나서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삶의 만족도 떨어져야 되냐, 짐이다 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 원가족이나 부모 자식 돌볼 때도 입만 털면서 지적만 하고 실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지적하면 소금 뿌린 지렁이 마냥 발작하면서 화내고 보복합니다. 사람들 보는 곳에서 상대방이 팩트로 100% 맞는 말을 하는 거야. 말하는 태도까지 괜찮아서 반박 불가, 완전 무결한 거지. 이때 발작하면 지만 바보 되는 거라 나르가 어쩔 수 없이 반박 못하고 넘어가게 됐다고 해보세요. 나르는 이걸 잊지 않습니다. 언제가 되듯 반드시 보복합니다. 나르는 약속을 지킬 생각 자체가 없어요. 강제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속 지키는 게 당연한 건데도 그 반대급부의 대가를 반드시 더 얻어내려고 해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면 어떻게든 흐지부지 만들어서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지키게 된 것들에 대해 보복심을 가져요. 나르가 지킨 약속들은 상황상 강제력이 작용한 거거나 그냥 우연에 가까운 거라는 거지. 반대로 지한테 유리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발광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 인간이 인간 쓰레기 갱생 불가라는 걸 알아. 근데 상식을 초월한 보복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욕구를 다 포기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수용소처럼 탈출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보복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혹은 도망가면 남은 가족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다. 정말로 법도 안 지키고 가족한테 해코지할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괴롭혀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집이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도 못하고 학대당하면서 사는 거야. 다른 가족들은 독하지도 않고 맞서서 이길 자신도 없기 때문에 악성 나르가 흉악범급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시간이 빨리 가서 이 생이 어서 끝나기만 바라며 자포자기 상태로 사는 거지. 내가 죽거나 저게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는 좌절 속에서 산송장처럼 숨만 쉬고 사는 거. 지가 코인을 했던 주식을 했던 과소비를 했던 지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 직전인데도 지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건 다 써요.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서 한다고 짜증 화만 버럭버럭 내놓고 실제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건 없어. 정상적인 다른 가족들만 계속 이노미한 짓거리를 맞고 사느라 인생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미 망했거나 진짜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가 간섭해서 더 망한 거라고 탓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면 뻔히 닥쳐올 파멸이 보이고 이 시키는 망해도 책임질 생각이 없어. 왜냐? 망해도 가족들이 지를 버리지 않는 한 다른 가족들이 밥은 먹고 살도록 어떻게든 할 거거든. 그리고 자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손해본 게 많아서 그게 억울해서라도 가족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걸 알아. 이놈은 끝없이 가족들을 파멸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인간인데 솔직히 버리지 못하면 다 빨려 들어가는 엔딩밖에 없습니다. 이미 피해를 받더라도 더 끼고 살면 끼고 살수록 밑바닥 밑에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야. 최후의 최후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간이라면 정말 이번엔 진짜겠지 싶어하는 보통 사람의 이 심리까지 이용해서 완전히 들킬 때까지 거짓말합니다. 이건 진짜 악성나르들이 하는 짓인데 공공장소에서 인간 폐기물처럼 굴어요. 가족들이 이놈 곁에 있는 것만으로 수치스러워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아무리 빌어도 계속합니다. 이놈들은 사람들이 지를 달걀 썩은 똥구릉내 같은 놈이라 엮이기 싫어서 피하는 건데 지가 세서 남들이 피하는 거라고 인식하거든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욕하고 잔인한 말하고 침뱉고 가게 종업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갑질하고 집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층간 소음 내고 이웃들이랑 지속적으로 트러블 나서 가족들이 이 트러블에 노이로제 걸려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도 끝까지 지 성질대로 합니다.
이따위로 사니까 법적으로 엮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엮이면 당연히 가족들이 도와주고 해결해 주길 바라고 하도 반복되니까 가족들이 하다 안 도와주겠다고 하면 나와서 보복할 거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보복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도망가거나 탈출하면 이놈이 사는 곳을 찾아내고 직장도 쫓아와서 진짜 해코지 할까봐 공포 속에 살아요. 실제로 찾아내서 쫓아오기도 하고요. 진짜 악성 암덩어리들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도 싸우기만 하면 바로 쌍욕 박으면서 헤어져! 이혼해! 이지롤. 집 나가고 잠수 타고 애착에 치명타 입히는 짓거리는 다 해놓고 상대가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빌어도 일단 쓰레기짓도 자기 성향 성격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지는 안 변한다고 사람마다 방식이 다를 뿐인 거니까 배째란 식으로 나옵니다. 방송 나와서 카메라로 찍고 있을 때도 이딴 짓거리를 성향이나 성격의 다름일 뿐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가 하는 짓이 틀린 건데 아무도 안 보는 둘밖에 없는 밀실이니까 이따위 짓을 성향, 성격의 다름이라고 가스라이팅합니다. 나르가 진짜로 이게 성향, 성격의 다름이라고 믿는다면 인간이랑 어울려 살려고 하질 말고 저기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죠. 왜 남들 괴롭히면서 같이 살려고 하냐고. 진짜 이상한 방식으로 기분 더럽게 장난이랍시고 치는데 제발 그 방식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상대가 이렇게 괴로워하면 장난인 게 아니라고. 진심 악쓰며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애원하고 싸워도 끝까지 지 좋을 대로 장난이랍시고 안 멈춥니다. 개싸워서 며칠 멈춰봤자 집안 분위기 풀리면 또 슬금슬금 바퀴벌레 마냥 또 해요. 포기를 안 해. 높은 확률로 지 원가족에서부터 이런 장난이 시작됐어요. 지 부모나 형제들도 이 방식으로 지들끼리 장난이랍시고 했던 거 남이 아무리 그게 장난이 아니고 싫다고 당하는 애들도 울고불고 짜증내도 끝까지 합니다. 사이코야 진짜. 중요한 부위 건들기나 똥집 심하게 하기, 머리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밀기, 기분 나쁘니까 진짜 하지 말라고 심각하게 말하면 오히려 지가 삐져서 며칠이고 분위기 지읒같이 만들거나 딴 걸 트집 잡아서 화내고 괴롭혀요. 이게 말하면 인간 껍데기를 썼으니까 들을 것 같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들을까 싶잖아요. 멈추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껍데기만 인간이라니까. 불공정 노예계약처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엮이게 돼요. 아직 안 엮였다면 엮으려고 시도합니다. 지가 버는 돈과 쓰는 돈은 비밀이 안 알려줘. 근데 상대방 거는 틀어주고 통제하려 하고 상대가 쓰는 돈은 엄청 아까워합니다. 나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말할 때 상식적으로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구석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가족일지라도 나르가 지 유리하게 작전을 짜놨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느낌상으로나마 나르 말대로 하면 엄청 불리하게 엮일 거라는 감이 온다고요. 이런 걸 지적하거나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하면 온몸 비틀기 시전하면서 괴롭힙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통제를 한 후에 생활비를 줬다 안 줬다 하며 지 말 안 듣는다고 보복하고 조종해요. 자녀 학비나 대학 등록금까지 자녀가 진짜 망하든 말든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는 것들도 있어요. 보통 당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자녀에게 다 말하면 자녀가 상처 입을까봐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리까지 이용해서 지 좋을 대로 하는 겁니다. 네가 자녀한테 말할 수 있냐? 말하면 자녀 상처받고 부자 사이 나빠지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너 이 집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잖아. 집이 파탄나기 직전이니까 어떻게든 괜찮은 것처럼 해보려는 이런 가슴 아픈 심리까지 이용하면서 나르치는 상대 배우자 욕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일상 모든 것을 남 탓, 가족 탓하는데 지금 벌어진 일이 누가 봐도 나르인 지 탓인 거. 너무나도 이게 뚜렷하면 이 일이 발생하기 전 과거의 과거까지 계속 올라가서 결국 남 탓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가 전세금 올라서 그거 내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대출받아서 자기한테 달라고 해놓고 그 돈을 몰래 코인에서 날렸다. 누가 봐도 지 잘못이지만 네가 예전에 내가 집 사자고 했을 때 사지 말자고 해서 그게 그 당시 분명 사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그 부분은 건너뜁니다. 우리가 전세를 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전세금이 올라서 내가 너한테 대출해달라고 한 거고 그때 집을 샀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 이런 식인 거죠. 지한테는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최저의 기준조차 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하면 간섭한다고 광분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자기의 정신병적인 이상한 기준을 강요하고 말 안 들으면 미친 개가 됩니다. 자기는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 참 기분 더럽게 예의 밥 말아먹고 하면서
남들이 그런 자기 말의 의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지한테 조금만 기분 나쁜 투로 말하면 그건 물고 늘어지고 앙심품죠. 지가 말할 때는 고리적 시대 이야기부터 꺼내서 떠들어대서 듣다 보면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싶게 사설을 느려 뺍니다. 듣다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고 핵심을 좀 말해달라고 하면 그거 말하려면 이걸 들어야 되는데 네가 말을 끊는다고 상대방 듣는 태도 지적하면서 난리치면서 상대가 말할 때는 핵심만 말하라면서 바로 간섭하고 잘 듣지도 않습니다. 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항상 지적 비난해 놓고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은 불쾌하고 비난으로 들린다고 말하면 그거 너 잘 되라고 조언을 하는 건데 네가 마음을 닫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너는 매사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게 문제라고 자기처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라고 우깁니다. 나를 지가 부정적으로만 지적하니까 그 말하는 방식이 부정적이라고 말한 건데 지가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애초에 지적 비난하는 방식 말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놓고 상대방이 지보다 훨씬 약하게 지적해도 예의가 없다느니 어른한테 어쩌고 하면서 발광하죠. 그냥 상대하다 보면 말이 진짜 안 통하는구나. 이게 껍데기만 인간이지 이건 어른도 인간도 아니구나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감정이나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면 분명히 나르의 이야기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자기 끌어들이지 말라면 그 부분을 도려내려 하고 너가 항상 그렇게 남 탓만 하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나르는 상대방이 한 잘못이나 실수는 누적해서 지나간 맥락을 수도 없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지적하면서 지 잘못은 수백 개 수천 개 누적된 게 있는데도 과거는 다 잊고 딱 지금 것만 이야기하라고 내로남불 시전합니다. 이게 완전 기본기예요. 지가 큰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트라우마급 상처를 남겨놓고 상대방이 네가 아주 큰 잘못을 했었고 그 상처를 자극하는 잘못들을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으니 내가 과거의 상처와 너의 지금 행동들에 여전히 상처받고 영향받아서 더 힘들어졌다. 이걸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하면 딱 귀찮아합니다. 거머리처럼 다 지난 과거 붙들고 늘어진다고 아주 귀찮아할 뿐 반성이나 미안함,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공감은 없어요. 물 묻은 낙엽 띄어내듯 그래 미안하다고 이제 그만 좀 하자.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살래. 인생 짧다. 행복한 거 좋은 거 위주로 보고 미래를 보고 살자.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언제까지 스스로를 지옥에 가둘래. 이지를 하면서 상처 준 지는 미래지향적이고 마치 긍정적인 인간이냐. 더 성숙한 인간이냐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이딴 소리를 처하니 상처가 아물질 않고 더 과거 속으로 지옥 속으로 빠져드는 건데 나르들은 지가 책임져야 하는 건 절대 남 탓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지가 상대방에게 죽을 죄진 건 오늘 딱 하루만 말하고 다 털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지를 하면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지한테 상처 주거나 잘못한 건 무조건 석고대죄 사과 받아내야 되고 사고를 우려내듯이 끝없이 우려먹는 쓰레기 심보입니다. 지가 먼저 상대 상처를 후벼 파서 상처 줘놓고 그거에 반박하는 말이 지한테 상처가 됐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그걸 평생 우려먹는 부모 나르도 많죠. 인간 아닙니다. 이혼해서 돌싱된 나르 중에 지 이혼 과정에서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딱 사귄다고 정하는 것처럼 정립된 틀이 있는 관계는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다는 식으로 입터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살 건 다 한다는 거지. 남들에게 절대 소개하지 않고 그 관계를 알리지 않고 숨겨. 현실에서도 SNS에서도 숨기는 거지. 여러 명이랑 썸 타거나 유사 연애하거나 바람 펴도 우리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 그래 놓고 상대방에게는 1대1 애인과 같은 헌신과 충실함을 강요해. 지는 여행 다니고 이런저런 약속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은 최대한 못하게 하고 여행 가거나 약속 가면 어떤 식으로든 벌 주고 분위기 그지같이 만드는 거지. 지가 지금 하고 있는 가스라이팅 풀릴까봐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못 만나게 하고 지가 뻘짓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방도 못 믿고 이 상황을 상대방이 말하고 다니면 주위 사람들이 다 때려치라고 그 나르 새끼 이상하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전이나 인간관계를 최대한 차단한다고. 마음이 가더라도 인생 망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인간이랑 상종을 마세요. 갓 대학 졸업하거나 열정 있는 젊은이들한테 접근해서 기존 기득권과 다른 사회적 기업, 브랜드를 만들 거라면서
한 5년 돈보다 비전을 보고 일할 공동 파트너 개념의 사람을 원한다면서 돈 안 주거나 최소한만 주고 숙식으로 혹은 쉬는 날도 없이 부려먹으려는 놈들. 당연히 이놈들 말처럼 나중에 잘 된다 해도 팽당합니다. 대부분 돈 못 받고 불임만 당하고 만든다고 한 것도 망하거나 중간에 팔아먹고 튀어요. 유사품으로 상장만 되면 스톡옵션 준다면서 창립 멤버 주 7일 새벽까지 부려먹고 지는 입만 털고 다니는 대표. 이럴 때 창립 멤버는 실제 일은 자기가 다 한 거라 자기 손으로 키운 회사라 아까워서 자기 자식 같아서 뼈를 갈아 넣고 대표놈은 입만 털고 정치질해서 주위에 심어놓은 놈들도 다 대표 사람들이야. 나중에 소외돼서 버려지기 딱 좋은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희생자는 우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편이라 정치질을 잘 못하거든. 대부분 진짜 갈려만 나가다가 정신병이나 신체적인 질환이 생기고 끝납니다. 0.1%의 확률로 성공해도 약속한 걸 안 줘요. 말도 안 되게 조금 주고 나가라고 하거나 이런 놈들은 계약서를 명확히 안 써주기 때문에 말 바꾸고 결국 못 받아요. 또 다른 유사품으로는 지가 대표하며 돈 엄청 빼돌려 놓고 나중에 다른 창립 멤버에게 대표하라며 꼬시고 지는 외국으로 튀려고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상대에게 법적 책임 떠넘길 설계까지 다 해둔 상태로 책임만 떠넘기고 열매는 지가 다 빨아먹을 각을 만들어 놓은 진짜 사이코 범죄자이기 때문에 절대 낚이면 안 돼요. 이런 놈은 대표 자리 넘긴다면서도 재정을 정확히 안 깐 상태로 넘기려고 하고 입만 털고 자기 돈은 투자 안 하고 회사 돈만 빼먹어 놓고 성실이라는 다른 창립 멤버 개인 돈은 회사에 묶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게 엮어놓습니다. 실제로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사기꾼 마냥 화ang된 비전 제시, 입만 털고 다른 직원들에게 호감만 사면서 정치질하고 실제 일이나 경제적 책임은 다른 성실한 창립 멤버에게 떠넘기는 아직 감옥만 안 간 범죄자인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나르가 하는 짓들 솔직히 두세 개만 겹쳐도 상종 못할 급의 인간들이죠. 악성 나르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면 함정에 빠질 확률이 확 줄어들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좋은 마음만 품고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악마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악성 나르와 엮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